이렇게 부드럽고 크리미한 치킨 스튜를 만들어서요, 빵빵하게 구워낸 바삭쫄깃한 퍼프 페이스트리를 올려주면 추운 겨울날 먹기 딱 좋은 아메리칸 소울푸드가 완성이 됩니다. 냉동고나 냉장실에 혹시 닭이 남아있다면 이 메뉴 바로 시작해보세요. 치킨 팟파이. 자, 오늘은 치킨 팟파이를 만들 건데, 팟타이 말고요. 팟타이는 태국식 그 볶음국수고, 팟파이는 미국에서 주로 먹는 닭고기와 채소들을 활용한 파이 형태의 안트레인데, 냉장고를 터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에 있는 닭가슴살, 원래 예전에 사다 놓은 거, 요걸 그냥 사용을 할 건데, 남은 치킨 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 같은 경우는 그냥 요런 거 다리살 같은 거는 그냥 발골을 하시면 돼요. 뭐 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리살을 분리를 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됐죠? 딱 정말 먹기 좋은 사이즈, 바이 사이즈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안심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닭고기가 이렇게 너무 잘게 썰어갖고 씹는 식감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당근은 껍질을 까셔서, 당근을 그냥 이렇게 0.5cm 두께로 이렇게 썰어 주신 다음에 길게 스틱으로 이렇게 일단 먼저, 이렇게 0.5cm짜리 다이스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도 뭐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격을 0.5cm 정도로 이렇게 스코어를 해주시고요. 양파도 이렇게. 자, 버섯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와인 머쉬룸을 쓰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죠. 버섯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대한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레스토랑에서의 그 경험으로 비춰볼 때 버섯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저는 일단 버섯이 물에 닿으면은 이 맛이 좀 희석이 되고 맛이 좀 상한다. 제가 배운 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버섯은 물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씻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은 흙 같은 게 묻었겠죠. 아무래도 버섯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좀 이렇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꼭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굳이 이렇게 다이스를 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의 씹히는 감도 있고 그냥 괜찮겠죠. 치킨도 당연히 맛있지만 닭고기만으로 좀 풍미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 햄을 준비를 했어요. 애플 스모크드 브라운 슈거 햄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뭐 요렇게 뭐가 많이 들어간 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김밥 싸고 남은 햄, 아니면 뭐 도시락 반찬하고 남은 햄, 요런 햄들 가져다가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파이다 보니까 파이 크러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동네 슈퍼에서 구입을 한 퍼프 페이스트리입니다. 북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냉동 코너에 가시면은 일반 슈퍼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게 퍼프 페이스트리로 검색했는데 비싼 거 밖에 없어갖고, 페이스트리 생지 요거를 검색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냉동 생지, 파이 생지 이런 걸로도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가 왜 미국 엄마들이 냉장고를 털 때 유리한 거냐 하면은, 냉동실에 있던 이런 완두콩 얼려 있는 거죠. 이 보존기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런 통조림, 이런 것도 사실 뭐 녹색의 거인이 털어다 주는 옥수수, 이런 거 그냥 보존기간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거 집에 그냥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 꺼내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재료들을 갖고 어떤 요리가 탄생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여기에 담고 싶어서 요거를 기준 사이즈로 해서 일단 잘라서 페이스트리를 베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구워놓고 보니까 이거 너무 작아요. 완전히 폭망입니다, 폭망.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Let me do it again. 요거를 잡아주려면은 이거보다 사실 큰 사이즈인 요런 사이즈의 접시, 그러니까 요 팝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잘라내서 베이킹을 하셔야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요런 층이 보이시죠? 요 겹겹이 요 층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퍼프가 된다고 해서 퍼프 페이스트리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작업대에 밀가루를 조금 뿌려주셔야지 안 붙겠죠? 그리고 위에도 밀가루를 좀 해주시고, 이 퍼프 페이스트리가 차가울 때 작업을 하셔야지 이게 밀가루 글루텐의 특성상 이 온도가 높을 때 작업을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좀 차갑게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냉동생지로 갖고 온 거라서 냉동실에 있던 거를 그냥 냉장고에서 해동을 해서 바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로 펼쳐 주시면 되겠고요. 접시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밀어 보겠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얼추. 자,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칼 뾰족한 칼로 하시면 이 작업대 다 다치니까 요 그냥 저는 이렇게 뭉툭한 부분으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자, 되죠? 그래서 요거는 걷어주시고, 자, 요 모양대로 일단 보시면 요거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죠? 버터를 녹인 다음에 요거를 좀 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굽기 전에 잊지 말고 이렇게 소금 간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375도로 예열된 오븐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서 퍼프 페이스트리만 딱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그림 하나 그려질 것 같은데? 자, 10분 정도 구운 후에는 퍼프 페이스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인데 이번엔 딱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폭이 2에서 3cm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yway, 얘를 와이어렉에 올려서 쿨링 해주시고요. 기다린 동안 파이 필링을 플레이팅할 팬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퍼프 페이스트리가 들어갈 공간만 좀 남겨두시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위에 딱 들어맞는 퍼프 페이스트리를 올려주시고요. 얘를 이제 오븐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추가로 조리를 하겠습니다. 오븐 온도는 200도로 올려주시고요. 자, 퍼프 페이스트리가 추가로 구워지면서 이렇게 노릇노릇한 골든 브라운 색깔이 나오면 완성입니다. 자, 얘를 이제 꺼내셔서 조금 식히신 다음에 드시는 게 맛을 더 잘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전 사진 찍느라 시간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 잘라서 속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소리 들리시나요? 이 파이가 엄청나게 크리스피합니다. 한번 떠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일단 파이 크러스트 자체가 굉장히 크리스피합니다. 요거 뭐 퍼프 페이스트리라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파이 필링 같은 경우는 버터랑 밀가루랑 치킨 스탁이랑 합쳐져 갖고 치킨 맛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 퍼프 페이스트리가 바삭바삭하지만 살짝 쫄깃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짓이겨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쫄깃쫄깃한 맛이랑 이 안에 치킨이랑 속재료들은 굉장히 푹 익었잖아요. 스튜 끓이듯이 끓였으니까 푹 익었다고요. 게다가 오븐에서 한 번 더 데운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과 이 바삭쫄깃한 식감이 합쳐져서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트리가 구워진 부분은 굉장히 바삭하고 이 파이 필링이랑 직접 이렇게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굉장히 뭐 쫄깃한
그런 식감을 주네요. 이 레시피대로 하셔서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진짜 미각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냉장고에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정말 후회하실 일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